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례방입니다. 임신 6개월 차 상세불명의 적응장애, 불안장애, 우울증 병력자가 입원 권유를 재차 받았으나 자택에서 투신한 경우 심신상실로 감정되었다면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22 가단 5023-6365 토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리, 정신의학에는 기분의 변화와 함께 전반적인 정신 및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를 일시적인 기분의 저하 상태와 구별하여 우울사파라고 하고, 그 정도가 심한 사파를 주요우울사파라고 하여 주요우울장애로 진단합니다. 의학적으로 주요우울장애의 진단기준이 제시되어 있고, 그 기준에 따라 경도, 중등도, 고도의 우울장애로 분류되며 반복적인 죽음에 대한 생각, 구체적인 계획 없이 반복되는 자살사고 또는 자살 시도나 자살 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주요 우울장애의 증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요 우울장애의 진단기준, 자살과의 관련성에 관한 의학적 판단기준이 확립되어 있으므로 사실심 법원으로서는 주요 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자살을 하였다고 볼 만한 의학적 견해가 증거로 제출되었다면 함부로 이를 부정할 수 없고, 그러한 의학적 소견과 다르게 인과관계를 추단하려면 객관적인 다른 의학적 전문적 자료에 기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판단.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심각한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쳐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은 2020년 12월 30일 제2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여 아이를 오래 기다렸었는데 올해 1월 초기 유산 경험을 하고 상처가 컸다. 현재 임신 6개월 차이다. 비염이 있었는데 코막힘이 더 심해졌고 시간이 지나면 더 안 좋아지지 않을까? 건강하게 나을 수 있을까? 걱정이 된다. 남편과 사이가 좋은데 이혼하자고도 해서 놀라고 나도 후회되기도 한다. 아이를 잘 지키고 싶은데 많은 일들이 걱정되고 불안, 초조하다, 컨디션이 좋지 않아 불면증이 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위 병원 담당인은 같은 날 원고의 치료를 3차 병원에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망인은 같은 날 K병원에 내원하여 5개월 전 임신 후 휴식을 취하고자 미용업을 사직하였고 이후 대부분의 시간을 홀로 집에서 보냈으며 남편이 출근하는 시간 동안 외로움을 크게 느꼈다. 임신으로 인해 외출 등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아지자 이로 인하여 압박감을 느끼기도 하였다. 내원 3주 전부터 이유 없이 가슴 두근거림이 시작되었으며 하루 종일 지속되는 불안감에 안절부절 못하였으며 현재의 몸 상태로 임신을 유지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에 걱정을 하며 잠을 전혀 이루지 못하였다. 임신으로 인하여 자신의 삶이 망가졌다는 생각을 하던 중 숨을 쉬기 어려운 증상이 반복되었으며 베란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차라리 죽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러 응급실에 내원하였다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위 병원 주치의는 망인의 불안 증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자살 사고를 보였던 것으로 보아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으나 망인은 입원 치료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여 항정신병 약물인 쿠에티아핀 6.25mg을 처방받고 퇴원하였습니다. 망인은 2021년 1월 4일 K병원에 내원하여
불안하고 일상생활이 잘 되지 않는다. 정신이 나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다. 약을 복용하면 오히려 심장이 더 뛰는 것 같고 입맛도 없다라고 호소하며 허무주의적 인신을 보여 치료를 받았고, 위 병원 주치의는 망인을 상세불명의 적응장애, 상세불명의 비기질적 정신병, 불안장애로 진단하였습니다. 이후 망인은 2021년 1월 6일 오전 9시 42분경 K병원에 진료받으러 가기 위해 원고 A가 자동차를 빼려고 나간 사이 자택 창문에서 추락하여 사망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2021년 8월 26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의료자문 회신을 하였습니다. 망인이 2020년 12월 30일 제2정신건강의학과 방문 시 BDI 척도 점수가 39점으로 이는 극심한 불안 상태에 해당하며 망인의 주관적인 불안 증상은 극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망인은 2020년 12월 30일 K병원 방문 후 증상이 지속되어 다음 날인 12월 31일 응급실을 방문하였고, 응급실 진료에서 정신건강의학과죠 입원 치료를 받았고, 2021년 1월 4일 외래 방문 시에도 정신건강의학과죠 입원 권유를 다시 받은 것으로 보아 입원을 요할 정도로 불안 증상이 심했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 보고서에 나와 있는 망인의 휴대폰 기록에서 임신 중절 수술과 불안 장애로 관련된 상담 내용이 많았던 것으로 보아 이 역시도 망인의 불안 상태가 심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진단적으로는 임신 상태와 관련된 적응장애 또는 불안장애가 가장 의심되는 상태이나 정신병적 상태에 대해서는 배제할 수 없는 상태로 보인다. 망인의 의무기록 사본에는 환각이나 망상 같은 뚜렷한 정신병적 증상에 대한 기술은 없으나 내가 미쳐있는 것 같고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것 같다, 정신이 나가 있는 것 같은 느낌 등과 같은 증상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는 것으로 보아 망인의 현실 검증력이 온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불면이 지속되는 상태 역시 현실 검증력에 악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 과거력상 첫 유산 후 망인의 충격이 컸다는 내용이 있고, 이번 임신이 계획된 임신이고 원하는 아이라는 점을 보았을 때 고의에 의한 자살이라기보다는 병적 증상으로 인한 자살의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된다. 이 법원의 아이협회에 대한 각 감정 촉탁 결과 아이협회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회신하였습니다. 망인이 2020년 12월 30일 제2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여 호소한 증상 및 당일 3차 병원으로 의뢰되었던 점 등을 통하여 볼 때 망인의 우울증 증상은 중증 이상이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이후 망인의 우울 증상이 크게 호전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 망인은 임산부로 우울증에 대한 치료 약물 사용이 조심스러운 상태이며 충분한 치료 기간이 확보된 바도 아니었다. 불안, 초조감, 부정적 사고 등으로도 충분히 우울증이 악화된 상태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의 반복되는 자살 시도, 사고장애, 초조 증상 등은 우울증의 심각성을 표현할 수 있는 증상들로 중등도 이상의 증상으로 볼 만한 증상이고, 망인의 증상은 고도의 우울 상태로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정신병적 증상, 극심한 초조 증상, 사고의 장애 등이 진료 기록에 확인되고 있는 바, 이는 정신착량의 상태에 해당하며 심신상실 상태로 정의하기에 합당한 증상들이다. 망인의 상병인 불안장애, 적응장애, 비기질적 정신병, 임신 우울증 등은 우울증의 증상이다. 망인은 임신 중 초조, 불안, 부정적 사고 및 사고장애가 현저한 상태로 자살에 이르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망인이 이 사건 사고에 이르기 전 여러 차례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다고 하여
계획된 자살로 보기보다는 심각한 상태의 우울증으로 인한 사고장애로 인하여 판단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자살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망인의 우울증 발병 경위, 증상, 치료 경과, 한국소비자원의 의료자문 회신 내용, 이 법원의 아이협회에 대한 각 감정촉탁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임신 후 나타나는 불안장애, 적응장애, 비기질적 정신병 등 심각한 상태의 우울증 증상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투신하여 이 사건 사고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